네, 자, 마켓 타이밍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엠비엔골드의 신광선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네. 네. 뭐죠? 어제 클립 영상 하나 올라가는데 어. 저희 전날. 근데 이제 예, 저희가 방송한 거요? 근데 아침이 이제 제가 목소리 좀 잠기다 보니까 어제 특히 좀 힘드셨죠? 예, 그래서 거만해 보인다라는 댓글이 달려서 오늘은 큐티하게 가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난리가 났어요, 부저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아니 뭐 해서 좀 기분 좋게 하려고. 예, 그런 거 신경 쓰다 보면 저도 12년, 5년 동안 방송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네. 성형 괴물이라느니 얼굴 뜯어 고쳤다니 치아 교정도 안 했거든요. 네. 치아 고정은 안 네.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왔는데 네. 일단은 화면 보면서 괜찮다고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하락 전환을 했죠. 막판에 쫙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새벽 4시 정도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 이유는 일단 장 초반에 상승을 갑자기 보였던 계기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온건적인 발언들. 물론 이제 이분이 마지막에 인플레이션 어떻게든 잡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가 막판에 하락 나했던 요인들은 이제 아마존에서 또 대량 해고 가능성들을 시사하는 부분들. 이러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또 우려감으로 인해서 그걸 또 빌미로 사실 CPI 이후에 나스닥이 뭐 7% 급등 나오고 S&P 500이 뭐 5% 가까이 급등 나오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연영으로 차익 실험 랠리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제목을 제가 멜트업 랠리의 끝이라고 했는데 멜트업 랠리, 그러니까 멜트업이 뭐냐면 이제 화산 폭발하듯이 이제 빵 터지는 이런 랠리인데 그게 이제 CPI 때 반영이 됐었죠. 전반적으로 글로벌 마켓에서는 이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상승률 2위권에 랭크돼 있습니다. 최근 상승률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에서 그만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증시들도 많이 올라왔다. 1등이 누구냐면 뭐 영국도 있겠지만은 인도 니프티 증시 이것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게 1위라고 보시면 좋은데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이 빠졌어요. 자, 제목이 뭐라고 했냐면 단결 현금 대기 이상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글로벌 그런 뮤추얼 펀드들의 마켓 펀드에 들어갈 자금들이 약 279조 원, 거의 280조 원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그러니까 이 자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봐야 되겠는데 아직은 이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이 돈이 들어가지도 않았었습니다. 아직.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CPI 상승 때는 단기 랠리성이 좀 가장 좀 짙다 보니까 뭔가 추세를 전환하는 듯한 모습 보여줬잖아. 이때 이제 여갈피가 이제 한 2조 달러 정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좀 땡겼는데 아직 글로벌 이런 뮤추얼 펀드라든지 전반적인 마켓 펀드 자체 자금들이 약 280조 원 정도가 현재 들어올까 말까 대기를 하고 있다. 근데 아직 안 들어온 이유는 전반적으로 아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런 인플레가 장기화되고 있고 또 아직 CPI가 7.8%, 7.7 이렇게 좀 꺾이긴 했지만 아직은 확실하게 일단은 올해 초에 연준의 인플레이션 이제 타겟가 2%대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많이 먼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2% 떨어지려면 한 2년 걸려요.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 뭔가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 이런 큰 자금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면은 바로바로 미국 증시를 살 수 있는 돈이 이만큼이나 많다는 뜻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음 보면은 또 이제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지난주에 CPI 발표 나고 나서 폭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투심이 너무나 나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현금도 엄청나게 대기를 하고 있는 글로벌 펀드 자금도 있는 상태에서 투심 자체도 나빠 보이니까 투심이 나쁘다. 그런 건 뭐냐? 그러니까 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단기 랠리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멜트업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스닥 자체가 뭐 10,000포인트가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연말에 나스닥이 10,000포인트 깨질 리는 없고 깨지더라도 뭔가 뭐 전쟁이 좀 더 장기화적으로 또 확대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가능할 시나리오거든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악재로는
만 포인트를 깨기는 좀 사실 나스닥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근데 만약에 깬다. 그럼 굉장히 엄청난 기회가 좀 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만큼 투심이 악화돼 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다음 화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원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페드, 그러니까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대인데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3%대로 낮춰 좀 더 상향이 될 것이다. 이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좌측이 현재 그리고 우측이 2024년도의 시점을 묘사하는 건데 파란색이 인플레이션 그리고 빨간색이 실업률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6%대 실제 인플레이션 실물 경기 인플레이션이 6%대로 타겟을 봤을 때는 실업률이 3.7.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실업률이 넘어가면은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긴축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연준이 강력하게 이렇게 뭔가 긴축을 계속해서 당연하고 내년에도 정말 뭐 기준금리 5%, 6%까지 치고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2024년 되면 실업률이 6%. 6%라고 하면 별로 안 믿겨지실 텐데 카운팅을 좀 해보니까 현재 지금 실업자들이 미국 내에서는 3.7%가 약 600만 명입니다. 600만 명. 60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오는데 만약에 6.5%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올라가느냐? 1,080만 명까지 증가한다.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증가를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숫자로 봤을 때 600만 명에서 1,000만 명을 증가하는 건 엄청난 좀 차이가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연준이 인플레 목표가 그러니까 지금 뭐 하버드라든지 이런 주요 석자 교수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연준은 더 이상 금리 인상하기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왜? 경기가 침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 목표를 2%대에서 3%대로 올리게 된다면 그런 긴축도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최근에 칼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미국 주식이라든지 뭐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옵션 만기입니다. 미국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델타 값과 이 또 감마, 이 롱감마, 숏감마에 대한 임계값을 한번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돼. 다음 보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현재 지금 뭐 유아 히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라인이 지금 4,000에서 3,950에 4,000. 그러니까 오늘 어제 새벽에 장중에 S&P 500이 4,000을 한번 슬쩍 넘었다가 휙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4,000 라인인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느냐? 4,057포인트를 1차 타겟을 보고 있고 최대를 4,100선까지 임계값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거 보고. 예. 그래서 지금 아베스 감마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4,000포인트인데 통상 콜월 자체가 4,100. 그러니까 최대값의 임계치가 4,100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난하게 4,057 정도까지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끝나면은 여기에 베팅한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번 주 내로 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옵션 만기 때는 오히려 치고 가면서 S&P 500이 4,000선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들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미국 증시 옵션 만기 포지션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다면 마켓 타이밍 모델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9개의 모델을 매일 9시간마다 돌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뭘 볼까요? 네, 오늘은 당연히 뭐 나스닥을 좀 봐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나스닥 지수 하락폭이 네. 컸어요. 그래서 궁금했는데요. 오늘 방향 강도가 60이고 내일 패닉 강도가 100입니다. 그리고 16일은 패닉 강도가 20이네요. 오늘 밤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 강도가 정해진다는 얘기인데 네. 오늘 이미 많이 빠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나스닥이 1% 넘게 하락 마감했는데 사실 뭐 많이 빠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이틀 전에 7% 넘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7% 대비해서 절반 정도는 사실 차익실은 물론 나올 수 있거든요. 조금 악재만 나와도. 근데 이제 앞서 앵커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신 내용이 뭐냐면 2년물, 3개월, 10년물 모든 금리들이 다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금리가 올라간 게 장 시작 전부터 올라갔었어요. 플러스로 나오고 있다가 브레이너드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온데도 불구하고도 그 플러스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단 말이죠. 응건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도. 그러면 지금 시장은 연준 위원들의 뭔가 파격적인 발언 아니면
그렇게 크게 상승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어제, 그러니까 14일이 어제 장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장이기 때문에 그럼 15일 날 패닉 강도.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시장에서 변동성이 좀 나올 가능성, 나스닥이 추가적인 하락이 좀 거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락이 멈추는 시점이 내일 정도나 또는 뭐 오늘 정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패닉 강도가 100%에서 내일이 20%이기 때문에 점점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개인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숏 치는 거는 저는 무모한 상황이다,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다음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나스닥 단기 위험 모델에 제가 어제든 저제 같은 경우는 이제 SPX, S&P 500의 단기 위험 모델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동그라미 표시된 지점부터 해서 셀 구간 또는 스트롱 셀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스닥이 급락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 셀 구간에 진입했는데 사실 다우존스 S&P 500 대비해서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올라간 아웃퍼폼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상승에 따른 기술적인 조정 하락 정도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게 오늘 바로 10시 반에 결정되겠죠.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대략적으로 약간 0.4 정도로 좀 알고 있는데 0.4, 3, 0.5 정도로 지금 예상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0.1 정도 상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가 하지만 제가 왜 숏을 함부로 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차라리 빠지면서 하는 게 낫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단결 현금 이상무 280조 원이 대기 중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 자금을 철저하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연말에는 저는 좀 좋을 것으로 이번 조정 이후에 한번 나스닥에 큰 상승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오늘 이렇게 결론을 한번 도달해봤습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빠졌을 때 좀 매수의 기회로 대응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빠질 것 같으면 숏을 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SQQ나 이런 걸로 진입하는 게 낫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예, 빠지면 사야 바이 더 딥. 된다. 예, 사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송 있으세요? 네, 오늘은 없고요. 월수금 항상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침 방송 이후에 제가 코멘트를 전달을 못 해드릴 때가 있기 때문에 녹색 밴드를 통해서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엠베이건의 신광사 검색하시면 무료로 가입하셔서 코멘트 볼 수 있으니까요. 예, 많은 또 신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엠비엔골드 신광선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